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이모부 새로운 소식이 하나 업데이트 됐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표준동 계약서가 2020년 1월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뀐 걸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당연히 바뀐 걸로 공부해야지. 지금까지 계약서 설명한 거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설명 안 한 것들이 있지. 뒤에 단에. 뒤에 단에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돼. 좀 분석을 하셔야 되나요? 좀 보고 그 다음에 계약서 내용을 설명을 할게. 그래서 오늘은 중급자 코스를 다시 한번 보자. 중급자 코스가 지금 우리가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잖아, 그지? 그래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고 이걸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 네. 건축은 토지주가, 건축주가 됐다가 건물주가 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땅을 만약에 아직 안 샀다라고 하면 땅을 찾는 게 먼저.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주고. 그리고 땅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죠. 그렇지. 그래서 매입 예정 토지에 자금 계획을 세우고 금융권 확인해가지고 토지담보부 대출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계속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 이제 건축주가 됐다. 그럼 제일 먼저 할 건 계획 먼저 세워야 되겠지. 건축계획. 네네. 그렇지. 여기 보면 시장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축 계획을 세울 때 규모 검토를 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계략 공사비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임대계획. 이 같이 있어야지 내가 이걸 건물을 지어서 수익이 얼마가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건축을 하는 거고 수익이 안 나오겠다. 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중단하던가. 그렇지. 그러면 매년 여기 보면 시장 조사를 하고 건축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설계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뭘 해야 돼? 건축 계획을 계속 수정 보완을 해야 돼. 왜냐하면 건축 계획이 초기에 세웠던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없죠. 없지.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건축 계획들이 수정되고 보완이 돼야 돼. 그럼 설계는 아까 규모 검토를 먼저 했지. 그럼 뭘 해야 돼? 설계지로 건축사를 찾고 설계 용역 계약서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지.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고 나서는 또 뭐가 있어? 설계 변경? 그렇지. 네네. 자, 그럼 공사 단계에서는 계략 공사비 계획을 세웠고 설계하는 과정은 목표 공사비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야. 네. 그리고 나서 건설사를 찾고 감리자를 찾아서 건설사하고 도급 계약을 하고 감리자하고 감리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해. 공사 끝나고 나면 사용 승인들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 보수를 하는 거야. 어떤 건물이든지 하자가 없는 건물은 없어. 그쵸. 그래서 건설사한테 뭘 받아야 돼? 하자행정권. 그렇지. 하자행정권을 받아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금융에서는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건축비 조달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겠지.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갈 때 건축비 대출을 받고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이자를 내고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사용승인 받고 나면 건축물 담보대출을 바꿔야 되지. 건축을 한 동안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축비 대출이지만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 담보부 대출이 되는 거야. 그쵸. 실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꿔?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이자. 그리고 나서 공사가 끝날 때쯤에 유지관리 업체를 찾아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사용승인 끝나고 나면 이제 유지관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임대는 그 전에 미리 또 해놔야 그렇지. 준비를 그래서 해서. 계획 단계에서 계략 임대 계획을 세워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는 동안에 보온 임대 계획을 세워. 그리고 골조가 완료됐을 때쯤 그때부터는 임대사를 찾아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사용 승인할 때 그때 임대가 다 채워지면 가장 베스트. 그러면 사용 승인 끝나고 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 또는 입주. 자, 요게 중급자 코스를 내용인데 이 중에 지금 뭘 했느냐면 요거 한 거야. 건설사 찾기 왜 건설사 찾기를 제일 먼저 했을까?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워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 전체 과정의 조직도를 한번 보면 이래. 자, 건축주가 해야 될 게 우선 옆에 부동산 중개, 금융이 있어야 되지, 그지? 네. 그리고 나서 설계를 할 건축사, 그다음 시공을 할 건설사, 감리를 할 감리자가 있고. 그럼 이에서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땅 준비해놓고 그리고 건축비 조달할 준비를 해놓고 그치. 계획 세우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결정 내려야 그렇지. 되고. 이게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럼 관리자가 해야 될 일. 관리는 계획대로 건축이 완료되도록 관리하는 일이 관리의 업무야. 그러면 관리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저도 낼 수 있고 그치. 건축사나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건축주가 건축에 대해서 잘 알면 건축주가 관리자 역할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나의 건물을 설계를 한 건축사에게 시공사 선정이나 공사까지의 과정을 관리를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건설사업 관리자, CM에게 관리자의 역할을 맡겨서 할 수도 있지. 자, 지금 중급자 과정에서 했다고 하는데 조직도에서 보면 요 과정인 거야. 건축주와 건설사를 매칭하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 자, 그러면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이게 관리 체크인데 총 8개 단계가 있어. 우선 관리자는 건축을 알아야 되겠지. 그쵸. 모르면 관리 못하죠. 그러면 건축주가 관리자 역할을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야지. 돼. 어떤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 저희 강의 보고 자, 첫 번째, 입찰 참여자를 모집해야 돼. 견적에 참여할 건설사를 찾고 참여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되지. 진짜 할 건지. 그렇지. 그래서 업체들 풀들이 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입찰 참여자 모집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입찰 조건을 결정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될 필요할까? 조건을 똑같이 해야지 비교가 되니까. 그렇지. 건설사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하는 게 보증 조건. 계약 이행, 선급금, 하자 이행 보증, 이런 조건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방법도 이때 정해 놓는 거야. 자, 요걸 하고 나면 견적에 참여할 업체들을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네. 견적 견적 의사를 물어봤어. 참여할래요? 라고 쭉 물어보고 했는데 이 업체들 전체한테 견적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 그쵸. 그래서 이 참여 의사가 있는 건설사 중에서 견적을 받을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도면 및 내역을 검토를 해야 돼. 건설사들한테 내역을 뿌릴 거잖아, 그치? 네. 동일한 조건으로. 그 전에 도면 오류상 검토하고 수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량하고 내역서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내역서를 확정을 해서 건설사한테 뿌려야 돼. 요렇게 견적을 내주세요. 그러면 견적 받는 도중에는 뭘 해야 될까? 건설사들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질의들이 계속 오죠. 와. 그러면 답변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견적서를 받았어. 그럼 이제 견적을 분석하고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해야 돼. 뭐 예를 들어 10개를 받았다. 그러면 이 10개 건설사의 견적 금액을 분석하고 검토도 하고, 이 중에서 우선 협상 대상 건설사를 한 3개 정도 선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뭘 하느냐? 우선 협상 건설사를 미팅을 해야지. 그쵸. 진짜 나랑 맞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건설사가 어떤 건설사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건설사 사무실도 가서 봐야 되고, 이때 현장 소장을 만나거든. 그래서 실제 공사 가능 금액인지 확인, 면담,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사비 조정을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 건설사를 선정하고, 이때는 계약 조건을 확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설계도서가 중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 이 설계도서가 확정이 돼야 돼.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계약서를 쓰는 거야. 이 과정이 건설사를 선정하는 과정인 거야.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제가 적용할 수 있냐 물음표가 있습니다.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면 이쪽 분야가 전문 분야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겠지. 그쵸. 이게 사실 오랜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고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래서 뭘 설명을 할 거냐면 아키히어 입찰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좋은 건설사를 찾을 수 있는지 하나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입찰 참여자 모집. 보통은 어떻게 해? 저희가 다 전화하고 그치. 인터넷 서칭 해가지고 해가지고 견적에 참여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물어보고 예,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업체한테 견적 보내는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보통 에너지가 쓰이는 일이 아니거든. 그러면 입찰 참여자 모집을 할 때 아키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입찰 공고를 하고 참여자 모집을 해줘. 그래서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 모집 공고 등록을 해야 돼. 이제 신청자 정보 넣고, 그 다음에 인허가 진행 사항과 지금 인허가가 다 끝났어요. 아니면 인허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소 입력하고 토지나 건물의 정보를 등록을 해요. 그리고 층별 용도와 면적을 등록을 하고 나서 모집은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모집 공고 등록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모집 공고를 하고 나면 건설사들이 이제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 의사를 보내고 보겠지. 자, 참여 의사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이렇게 요 현장을 한번 보면 여기 마감 1일 남았는데 총 27개의 건설사가 지금 참여 중이야.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건축물 정보, 증bil 상세 정보 모집을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지. 여기에 20개 건설사가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거야. 요 참여 건설사를 보면 이렇게 A, B, C, D 해가지고 총 27개 건설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지. 보면 뭐 지역 상위 15%, 13%, 60%, 39%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과 건설공사 실적 그리고 보유기술자가 몇 명이 있는지가 이렇게 보여져. 제가 일일이 다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모았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입찰 조건을 결정을 해야 돼. 우선 계약이행 정권 그리고 선급금 몇 프로 줄 거냐, 잔금은 얼마를 줄 거냐, 하자 보증보험은 몇 프로로 할 거냐, 지체 잔금률은 몇 프로, 대가 지급지 연지제율은 몇 프로,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급기간은 한때 갈 수 있는데 기성금은 몇 번에 한 번씩 주는 게 좋다고 했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여기 이제 현장 특약상을 써. 그리고 나서 지정공사, 그 다음에 직업자재, 자재 리스트. 요 자재는 어디 제조사에 어느 제품을 쓰십시오 하는 것들이 결정돼 있다면 여기다 올려주는 거야. 그리고 입찰 방법을 도면으로 받을 건지 스마트폰 BIM으로 받을 건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스마트폰 입찰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 BIM으로 나온 수량 산출서 내역서로 견적을 받는 거고, 도면 입찰은 공 내역서가 없어. 건설사들이 그냥 도면만 보고 견적을 내는 거야. 따로. 그래서 두 개 중에 건축주에게 유리한 방법은 당연히 스마트폰 입찰로 하는 게 유리해.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이 나올 거고, 그리고 입찰에 필요한 도면들을 이제 여기다 등록을 해. 건축 도면, 구조 도면, 기계, 전기 이런 도면들을 등록하고 허가서. 그 다음에 지방서나 계산서가 있으면 지방서 계산서. 그 다음에 기타 파일 올려서 입찰 조건을 딱 등록을 하면 이렇게 등록이 돼. 자, 그러면은 이제 견적 계약 조건까지가 다 등록이 됐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결제를 해. 자, 저번에 프로모션 영상을 한번 찍었지? 네네. 여기 건생시설 1200제곱미터면 360평 정도가 되는데 원래 가격이 360만 원. 그치? 근데 반으로. 그치. 프로모션을 해서 180만 원으로 시작을 해. 뿌듯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약속했던 게 시공사고 계약하면 이걸 다시 돌려주기로 했지, 그지? 네네. 그것도 뿌듯하네요. 그치. 자, 그래서 결제를 하고 나면 이제 건설사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건설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이나 공사 실적, 시공순위, 보유기술자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이 중에 10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자, 이렇게 등록이 됐어. 자, 여기 보면 이 업체를 선택하면 이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공사 실적, 지역별 순위, 보유기술자, 그리고 여기 상세평가서 가면은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이 업체한테 내가 견적을 받고 싶다. 그럼 여기 후보 리스트에 담기. 아,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그치. 것처럼.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건설사 중에서 10개를 선정하면 돼. 여기 중에서 어려운 거 이건 없죠. 없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건설사한테 견적을 보내기 전에 도면 및 내역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스마트폰에서 BIM 건축 구조와 수량 검토, 도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자. 근데 이미 스마트폰이 다 됐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네가 아키히어에 등록한 설계 도면으로 이렇게 BIM이 나와. 3D로. BIM이니까 잘라서 볼 수 있겠지, 그지? 네. 건물을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고, 이렇게도 잘라서 볼 수 있고. 자, 여기 왼쪽에 보면 공정별, 호실별, 층별, 분명별, 규격별, 수량들이 다 나와 있어. 이게 내역서야.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BIM을 토대로 견적을 받을 내역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여기 공정을 눌러서 구조를 보면 이렇게 건축물의 구조가 이렇게 보여. 네. 3층을 가서 볼까? 3층을 따로. 가서 보면 이렇게 3층 구조 공사를 하는 모든 공사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여기 바닥을 덮으면 이렇게 바닥이 마감이 돼. 자, 여기에서 뭐를 한번 볼까? 요게 본 거야, 이 건물에. 따로 그 부분만 인식해서. 그렇지. 여기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24.8 누베가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는 거고, 철근은 8톤이 들어가. 정확하게 보이네요. 그치. 정확하게 보이지? 자, 그러면 구조 말고 창호를 보면 이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창호거든. 네. 요 창을 한번 볼까? 요 창을 보면 여기 AW08이라는 창호거든.
이게 이 건물에 하나가 들어가고 코킹이 30.4m, 유리가 12.2m 제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노출이 돼.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거야. 빠져 있는 게 없나? 잘못된 게 없나? 자, 그럼 창호도 봤으니까 이제 방수. 비가 위에서 오지. 그쵸.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하면 건물 전체가 이렇게 다 덮여 있는 거고 여기 이제 화장실들. 네. 여기가 이 건물의 화장실들은 액체 방수로 돼 있어. 그러면 옥상은 우레탄 도마 방수로 돼 있고. 그리고 실내를 한번 볼까? 이제 여기 이 건물에 들어간 실내 공사야. 3층만 따로 떼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 실내. 여기 계단실, 화장실, 복도, 청소도구함, 학원별로 나눠져 있지. 네. 학원을 선택하면 요만큼이 학원인 거야. 그리고 화장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화장실의 타임진 모양이 6.914인데 이렇게. 자, 그러면 건물의 외부를 한번 보자. 이렇게. 건축물의 껍데기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3층을 보면 외장재가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 벽돌 195.6m 제곱. 이렇게 수량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량들을 확인하고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했다면 또 뭘 확인해야 될까? 도면이 잘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지. 자, 도면에 이렇게 건축 평면도를 이렇게 보면 이 파란색이 원래 설계 도면이고 여기가 3D로 올라간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2D와 3D를 합차해서 검토를 해서 뭔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평면도도 있고 인면도도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면도에서도 이렇게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구조선이야. 네. 보랑 그치? 벽이랑. 요게 지금 설계 도면하고 조금 다르지. 여기 구조 도면하고 건축 도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야.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치? 요게 구조 도면에서 어떻게 다를까? 1층 구조 도면을 보면 1층 구조 도면에서 여기 끝면까지 다 이렇게 끝면까지 다 있지, 그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면 물량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겠어? 건축 도면의 기초의 넓이로 콘크리트 물량을 뽑았다면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구조 도면 가지고 기초에 잘못된 것들을 확인할 때 아까처럼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더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건축의 도면도 2D하고 3D를 교차 검증하면서 도면의 오류를 확인하고 BIM으로 나온 수량 내역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요걸 직업자재로 할 건지 요거는 지정공사로 할 건지 분류를 할 수 있구나. 분류를 하고 앞으로 가보자. 창으로 갔을 때 요 지금 AW01을 어디 제조사 어느 제품으로 쓸 건지를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야. 적어 놓으면 요 내용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기다 올라와.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내역서로 내역서 최종 확인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넘어와. 자, 이제 도면 및 내역 검토까지 다 끝났어. 네. 그래서 보면 기계전기는 없었지, 그지? 네. 건축 구조만 BIM을 하고 내역서를 만들고 기계전기는 도면을 가지고 준공정별로만 내역서를 만들어줘. 자, 이제 입찰을 확정을 하고 나면 이제 건설사한테 이게 쭉 배포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건설사가 보는 페이지거든. 이 현장에 이제 건물 정보하고 상세 정보하고 아까 결정했던 계약 조건들이 여기 다 있고 네네. 작성됐던 특약사항들이 여기 다 있어. 네. 그리고 입찰 일정을 이렇게 확인하고 건설사들은 이제 요 스마트폰으로 입찰로 가서 BIM으로 확인하는 거야. 아까 만들어 놓은 걸. 당연히 이제 건설사들도 견적을 내려면 도면의 오류사항도 찾아야 되고 네. 물량이 잘못된 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하고 여기에 이제 입찰 문의 게시판이 나와. 그래서 건설사가 글을 쓰면 너한테 카톡으로 질의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 들어와서 답변을 해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도면 리스트 확인하고 도면 다운받고 그리고 아까 네가 최종 확정한 내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건설사가 이제 증빙 서류들을 이렇게 제출을 해. 그리고 나서 견적서를 첨부를 하고 공사정보 입력한 다음에 저장하기를 하면 견적이 이제 제출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그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그치. 자, 우선 한번 보자. 이제 10개의 건설사를 선정을 했고 10개의 건설사가 견적을 제출했어. 여기 보면 견적을 낸 건설사들이 있고 언제 제출했는지 공사 기간은 얼마로 냈는지 증빙 서류는 제출 다 완료를 했고
이 확인 필요가 돼 있는 거는 신생기업이라서 증빙 서류들이 없는 회사들. 자, 여기 보면 다운로드를 직접 받아볼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견적 조건들을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건설사 견적 비교표를 받아볼 수도 있고 네. 요건 전체 견적서도 다운로드 해서 받아볼 수 있어. 자, 근데 요걸 봐야 돼. 입찰 보고서 확인. 입찰 보고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총 10개의 건설사가 평균 7개월로 기간을 냈고 업체별로 얼마에 냈는지 총 공사비가 이렇게 나오지. 네. 자,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의 편차는 여기에서 5억이나 이만큼. 나네요. 그렇지, 5억. 만약에 네가 2개의 건설사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요 뒤에 있는 업체한테만 견적을 받았어. 또는 여기 있는 업체한테만 견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 범위가 그렇지. 그래서 견적 참여 업체를 20개, 30개, 견적 낼 업체 10개. 이 10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견적의 상세 비교들이 있는데 총 10개 업체들이 이렇게 있지, 리스트가. 네. 공사비가 나오고, 공사기간 나오고, 본사 위치, 지역별 순위, 시공능력 평가에, 공사 실적, 신용 등급, 보증 가능 금액, 국세 체납 여부, 지방세 체납 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한꺼번에 보기 다 힘들다 좀 빼자. 이렇게 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4개 업체들만 비교를 해보자. 건축공사. 지난번에 색깔로 구분한다고 그렇지, 하신 색깔로 것처럼. 구분돼 있지. 이렇게 해서 빨간색은 뭐야? 너무 비싸. 파란색은 너무 싸. 낮게 낸 거야. 빨간색은 너무 높게 낸 거. 그러면 색깔이 가장 적게 표시된 업체가 그래도 공사비를 적정하게 냈다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또 전기공사도 와. 공정별로 이렇게 나와. 그리고 원가계산서도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미팅할 건설사를 선정하면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요걸 하나 보자. 공사비 분석 리포트가 있지. 네네. 공사비 분석 리포트로 들어가면 공종별로 하는 게 아니고 공정별로 하는 거야. 구조, 건섭식벽, 창호, 방수, 단열, 실내, 실외, 부대 적용 이렇게 네. 나눠서 공사비를 비교를 하는데 각각 업체들마다 각각 공종들이 몇 프로씩 냈는지 여기 건설사 중에서 이 업체를 선택하면 전체 공종에서 마이너스 9% 조금 낮게 낸 거야. 구조 쪽에서 0.6%가 단열에서 마이너스 34%가 낮게 냈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 건설사가 각각 공정별로 견적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표에서의 장점이 뭐냐 하면 각각 공정별로 그 다음에 층별로 공사비가 있으니까 네가 공사비를 줄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2층 창호를 지금 현재 좋은 걸로 잡아놨는데 이걸 낮출 수 있으면 요 금액에서 이제 줄어드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3층이 1330만 원인데 요걸 만약에 내가 지정공사로 다 뺐어. 용도 만들 수 있는 거네. 그렇지, 요거는 요 금액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공사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견적을 낸 각각의 업체들이 각각 공정별로 그다음에 층별로 공사비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선 협상자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자, 총 10개 건설사 중에서 내가 미팅할 건설사를 이렇게 3개를 선택하고 확정을 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 선정된 건설사에게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라고 돼 있어. 지금까지는 안 준 거였어요? 지금까지 건축주 연락처 간 적이 없어. 그렇군요. 20개 업체가 견적을 내겠다 했는데 너한테 다 주면 어떡해? 그쵸, 너무 저는 힘들겠죠. 연락 다 받는. 이 10개 업체가 견적을 낼 동안에 질의응답은 아까 보한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이 중에 3개 업체를 선정을 했으니까 이 3개 업체한테 건축주 연락처를 주는 거야. 그러면 너한테 전화가 갈 거야. 일정을 잡기 위해서 미팅 일정을. 이때 만나고 싶어요. 그치, 저희 때 가능합니다 라고 하고 방문을 하러 가면 이 건설사들이 서류를 만들어 놔. 지명원부터 해서 시공능력 평가액, 신용등급 이런 서류들을 쭉 만들어 놓고 네가 오면 저희는 서류는 이렇습니다 라고 제출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업체들 이제 미팅을 해야 되겠지. 미팅은 이렇게 3개 업체를 골랐어. 그러면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 견적낸 금액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미팅 완료 하고 나면 이제 이 중에서 최종 건설사를 선정하면 돼. 자, 이때 필요시 공사비 조정이라고 있지. 네네. 필요시 공사비 조정이 왜 필요하냐 하면 건설사가 견적을 낼 때 우리가 공내역서를 줬잖아. 분명하고 내역이 확정이 돼 있는. 근데 건설사가 보니까 내역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 뭔가 추가되어 있는 거 있어. 그러면 그 내용들을 건설사가 견적 낼 때
기타 내역 외로 따로 내. 이 내용들이 계약에 포함돼야 될지 안 될지도 이제 업체들 미팅할 때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견적을 받았는데 네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제를 바꾸든 그치. 뭐든 해야죠. 자재를 바꾸든 지정공사로 빼든 직업자재로 빼든 아니면 공사 방법을 바꾸든 이런 과정들이 우선 협상 건설사 미팅할 때 이루어지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최종 공사사를 선정할 때 이렇게 공사계약 업체를 최종 선택을 하고 공사계약 금액을 입력을 하고 선정 사유를 주고 최종 선택을 하면 뭘 하느냐? 아까 말했던 계약 조건. 계약 조건을 이제 요거는 입찰할 때 공고를 했던 거고 건설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정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기 버튼 눌러서 수정. 공사비도 마찬가지고 공사기간 그 다음에 특약사항도 마찬가지고 도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약 조건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계약 조건서가 만들어져. 자 그러면 이 계약 조건은 건설사한테도 가겠지 그치? 그쵸. 그래서 건설사가 동의를 하면 바로 이제 체결이 되는 건가요? 계약서가 만들어져. 아. 그래서 그 출력된 계약서를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하면 돼.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아, 환급. 제가 열심히 얻어낸. 그치. 이러면 이제 환급을 해준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관리자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게 시공사 선정 과정이야. 이 과정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면 뒤에 공사할 때 그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돼. 이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이 과정들을 거쳐야만 공사할 때 숨을 쉬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야. 미리 안전장치를 앞쪽에서 다 만들어 놓고 공사할 때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계약할 때 다 만들어 놓고 가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 근데 보통 이 과정들이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그냥 몇 군데 건설사한테 견적받고 계약 조건도 결정하지 않고 수량 내역서도 없이 그렇게 시공사고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 건설사도 좋지 않아. 빈 공란이 많은 상태로 그치. 하는 거니까. 공사를 할 때 돈을 어떻게 줄지도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고 그 폭탄을 서로 둘 다 안고. 불 닦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실무편이라고 설명을 했잖아. 그래서 관리자가 해야 될 일들이 전문적인 역할들이고 전문적인 일들인데 그것을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키어 입찰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야. 제가 열심히 얻어낸 프로모션 있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하나요? 원래는 20개까지 하기로 했잖아. 네네. 3월 달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프로모션 3가지지. 50% 할인, 시공사 계약하면 50%도 돌려드린다. 상담까지. 사실 지금 이번 주 내내 신청해 주신 분들 때문에 계속 이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시고 프로모션 3월까지라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요 그럼? 그럼 여기서 끝!